준비는 아무 때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네, 그래요. 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카메라에는 안 들어와야 되니까. 네, 일단 뭐 자기소개 및 우리 서점 소개 좀. 뭐 질문 따로 안 하시고요. 제가 자기소개 및 서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어디로 보나요? 카메라 보셔도 돼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가 77페이지라는 책방, 이거 지나고 가죠. 이게 위에 화장실 물 내리면 물소리 나가지고. 슬레이트 따로 없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가 77페이지라는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이상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가가 77페이지 기본적인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네, 가가 77페이지는 일단 서점이고요. 동네 서점이고 약 70% 정도의 독립 출판물과 약 30% 정도의 일반 큐레이션 도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행사, 북토크나 공연 같은 걸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전시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여러 업체들과 혹은 여러 기관들과 혹은 개인들과 협업으로 이것저것 재미있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운영을 시작했어요? 횟수로 8년째고요. 2016년 11월 그때쯤에 아마 오픈을 했는데 정식 오픈 날짜는 2017년 1월 7일로 잡고는 있습니다. 네. 뭔가 상징적인 날짜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왜 그날이 상징적인 날짜예요? 아니요, 그냥 생각할 때 뭔가 해가 바뀌기도 했고 2017년에 1월 7일 이런 느낌으로 17년 17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서점들의 이름들이 다 나름대로의 뜻도 있고 할 텐데 우리 가가 77페이지는 어떤 뜻이 있나요? 거짓 가짜, 집 가짜가 가게라는 말의 어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가가를 가지고 왔고 77페이지는 의미가 계속 바뀌긴 하는데 지금은 이제 뭐 책을 한꺼번에 읽을 수 있는 양이라든지 아니면 이 정도 책을 읽었을 때 책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양 정도? 그 정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까 이제 70%의 독립 출판물과 나름의 큐레이션한 책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아무래도 독립 서점이라고 하면 사실은 꽃은 큐레이션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봐요. 네. 우리 가가 77페이지만의 큐레이션의 특징이 좀 있을까요? 사실 크게 없어요. 개개인의 취향 위주다 보니까 저 이제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그냥 보고 싶은 책 그리고 제가 보고 싶은 책 이렇게 해서 그 사람 결이라고 하죠. 결이 맞는 사람들이 어떤 교집합을 만들었을 때 그 교집합보다는 좀 더 합집합으로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책들 다양한 책방에 일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책들 요거를 큐레이션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취향에 아무래도 기반하다 보니까 취향이라는 게 한결 같은 게 기본적인 골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격까지는 계속 바뀌기 마련이라서 책도 조금씩 바뀌는 것 같습니다. 벌써 운영한 지가 8년 그쵸, 횟수로 8년. 됐는데 왜 독립 서점이었어요? 제가 미국에 잠깐 있었는데 그때 2012년? 네, 그때쯤 만났던 게 트라이베카 영화제라는 영화제가 있어요. 그 영화제에서 영화제를 하고 있는데 그 앞쪽에 좌판을 깔아놓고 책을 막 팔고 있는데 약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책들 뭐 예를 들어서 본인 집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 사진을 찍어가지고 책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그 출퇴근하는 길에서 만난 쓰레기 본인이 이렇게 플러깅한 거를 주워가지고 그걸 기록으로 남긴 책이라든지 이런 걸 뭐 1달러, 뭐 5달러 이렇게 팔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라고 생각을 해서 찾아봤는데 그게 독립출판물이다 라고 했었고 한국에도 이런 문화가 있나 이제 한국 돌아와서 찾아보니까 곳곳에 조금씩 있더라고요. 물론 동인제 형태로 존재한 게 많긴 했는데 그거 외에도 그냥 개인이 책의 형태로 내는 것도 있었고 물론 지금은 약간 천편일률적으로 에세이를 많이 내고 있긴 하지만 조금 더 개성 있는 책들이 많았던 시기에 독립출판물을 좋아했었고 이런 책들을 좀 모아놓고 팔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돌아와서 운영을 하시면서의
힘든 점은 좀 있나요? 원래는 크게 없었는데 일단 책 판매라는 게 그렇게 돈이 되는 건 아니라서 뭔가를 계속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돈이잖아요. 물론 계속하기 위해서 그 동력이 순수하게 돈만은 아닐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때는 책방이 되게 잘 나갈 때가 있었고 돈을 많이 벌었을 때가 있었는데 코로나가 지나고 난 뒤부터 코로나를 겪으면서부터 경제적으로 좀 많이 타이트해졌던 것 같아요. 경제적인 문제 말고는 크게 뭐 힘들게 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그 경제적인 게 가장 큰 게 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버티고는 있으니까 도저히 못 버티면 손에 놓을 수도 있겠죠. 지금 그런 의미에서 책방으로 먹고 살만 하신가요? 빚만 없으면 먹고 살만할 것 같아요. 원래 빚이 거의 없었는데 코로나 때 빚이 생겼던 거라서 그게 없으면은 그래도 먹고 살만 하지 않을까.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건 다른 문제긴 한데 글쎄 이게 뭐 좀 더 큰 차원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먹고 사는 데 있어서는 사실 정부가 해줘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대신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개인의 노력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그 정도까지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를 걱정을 해야 되고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지금 뭐 돈 열심히 벌어서 이자만 내고 있긴 한데 언젠가는 원금이 조금씩 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북토크를 포함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수업의 형태도 그렇고 단순히 책을 사고 파는 어떤 서점으로서의 공간의 목적뿐만이 아니라 또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들을 독립서점들이 많이 한다라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네. 보세요? 일견 그런 면도 있죠. 약간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는 서점도 많으니까 사실 문화라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문화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규정을 해서 그 이상 벗어나는 건 문화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물론 책이라는 게 물성을 갖고 그 형태로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안에 있는 활자라든지 그 안에 있는 컨텐츠는 얼마든지 밖으로 퍼질 수도 있는 거라서 그런 걸 놓고 생각했을 때 조금 더 넓은 범위로 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 서점이니까 당연히 책을 팔아야 되는데 그 책이라는 게 당연히 기본적인 생각하는 형태가 있겠죠. 종이로 만들어진 무언가. 그런데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해서 언젠가부터 뭐 사람을 읽는다? 이런 사람책이라는 말도 존재를 하고 그 외에 다양한 그 문화 컨텐츠에 대해서 읽다라는 걸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 수업의 형태로 된 책을 팔고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뭐 북토크에 물론 북토크는 책을 팔기 위해서 그 책을 만든 작가를 모시고 진행을 하는 경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형의 형태가 무언가가 얹어져서 같이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기가 여러 개 있으면 굳이 안 쓸 필요가 없고 굳이 뭔가 한계를 규정해가지고 본인이 이것도 조금 할 수 있고 저것도 조금 할 수 있는데 굳이 안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하고 싶은 거는 되도록이면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그 정도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공감을 많이 네. 공감대가 비슷해서 그런가 뭔가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점의 좀 장점은 뭘까요? 장점은 책이 많죠. 다른 독립출판물을 취급하는 서점보다는 책이 많은 편이고요.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책이 많다는 거는 책이 많으면 선택이 다양해지긴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지금 뭐 20대, 30대, 40대도 마찬가지겠지만 본인이 뭔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책이 너무 많아서 살 책이 없다라고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책이 많다는 게 꼭 장점이 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땐 장점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 외에도 뭐 책 외에도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이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하에 있어서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다. 이것도 되게 큰 장점이고요. 넷플릭스에 볼 게 없죠. 넷플릭스, 그쵸.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죠. 맞아요. 콘텐츠를 고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하기 마련이니까. 오히려 너무 많아서. 물론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면 그 고르는 거 행위 자체도 즐길 수 있을 텐데
그러고 나면은 필연적으로 따라가는 게 약간 허무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가지고 뭔가를 결국은 고르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되도록이면 골라서 책을 사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점은 굉장히 그래도 오랫동안 이렇게 딱 자리 잡고 버텨주시고 계시는 건데 사실은 없어지는 서점 굉장히 많고 또 잠깐 새로 생겼다가 또 사라지기도 하고 네. 대형 서점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도 하고 네. 그런 와중에 이런 동네 책방, 독립 서점들의 가치는 뭘까요? 동네 서점의 가치라. 이게 쉽게 대답하면 되게 쉬운 질문이고 어렵게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저는 그거 좀 생각하고 싶어요. 그 사람마다 개개인의 가치가 있듯이 이런 동네 책방들도 하나하나의 가치를 가진다라고 좀 넓게 이렇게 툭 던져놓고 얘기를 하고 싶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가치들 중에 이렇게 결이 맞는 가치를 모아놓은 그러면은 내가 선택을 한 데 있어서 조금 더 쉽게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워진 공간 내가 좋아하는 것과 비슷한 것들로 채워진 공간에 있다는 것만 해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큰 스트렝스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가가77 페이지 말고도 우리 사장님께서 책방지님께서 혹시라도 추천해주고 싶은 독립 서점이 있다. 추천해주고 싶은 독립 서점 많은데요. 대부분의 서점 사장님들하고 많이 친하기 때문에 여기 근처로 하면은 뭐 이유북스도 있을 거고 뭐 스케터북스도 있을 거고 뭐 이올시다나 종이숲이나 제로헌드레드 같은 이렇게 마포의 수많은 서점들 빼먹은 서점들은 빼먹으려고 빼먹은 게 아니고 너무 많다 보니까 빼먹은 거고 마포를 조금 벗어나서 뭐 양천구나 이런 데를 가면은 새벽 감성 일집도 있을 거고 강서 쪽으로 가면은 다시 서점도 있을 거고 다시 이렇게 밑으로 돌아가면은 뭐 금천구에 뭐 오로하나싱이나 이런 데도 있을 거고 영등포로 가면은 세고서림 용산 쪽으로 가면은 스토리지 부근필름이나 별책부록 같은 서점도 있을 거고 하나를 찍기가 되게 어렵네요. 꼭 하나를 집어야 되나요? 뭔가 릴레이인가요? 다른 사람에게 가야 되는 건가요? 릴레이 같은 측면도 없진 않아요. 제가 또 이제 들은 서점들한테 컨택을 해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마포를 찍으셨으니까 또 다른 데를 가셔야 되니까 새벽 감성 일집 지선 누나는 웬만하면 다 받아주실 테니까 그쪽으로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서점을 왜 추천해요? 일단 친하고요. 그리고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셨는데 각 서점 사장님들이 너무 이렇게 아이가 많으셔가지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나의 서점을 드러내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아 한다. 그쵸? 아이가 할 수 있는 한계는 따지고 보면은 그 정지되어 있는 사진과 텍스트가 거의 한계일 수가 있으니까 흔치 않은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 접촉해 오는데 열려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섭외할 때 좀 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냥 던져봤어요. 혹시 그리고 우리 수많은 독립서적 책들 중에서 네. 사장님의 원픽 하나만 해주세요. 원픽이면 당연히 저희 책을 추천해야 될 거고 아니면은 그 옆에서 어슬렁거리시는 준희 작가님의 가장 말고 베프가 되기로 했다라든지 아니면은 감독님 아주 사적인 영화들 뭐 이런 걸 하면 좋겠지만 너무 뻔하니까 많은 분 아시겠지만 그 초창기부터 이렇게 저희 책방 초창기부터 같이 커 나갔던 그 잡지가 있어요. 프리즈모브라고 영화 한 편으로 잡지 하나를 만드는 이런 건데 1년에 4권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도 꾸준히 내고 있고 이 친구들의 그 책들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프리즈모브에서 나온 책들이 각각 영화 하나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첫 1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었고 2호가 이터널 선샤인이었고 3호가 뭐였지? 머리가 나빠져가지고 점점 기억이 안 나기 시작하는데 지금 벌써 30권 이상 나왔기 때문에 그 중에 본인이 좋아하는 책 하나, 영화 하나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그럼 그 관련돼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프리즈모브를 추천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래도 뭐 어쨌든 혹시라도 이 컨텐츠를 접하실 분들이 네. 보고
이 가가 77페이지로 올 수 있도록 네. 마지막 어필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얼굴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꼭 내보내야 한다면은 그 필터 좋은 거 씌워주시길 바라고요. 그냥 뭐 크게는 안 바라고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책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결이 맞다거나 취향이 맞으신 분들은 많이 찾아오셔서 책도 많이 사주시고, 그게 아니더라도 가가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화 행사들을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